지사가 정진상 실장 요청으로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.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?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또 소설 타령하는 것을 보니 많이 궁색한 듯 싶습니다. 검찰이 소설이나 쓰는 한간 곳이 아니란 것쯤은 이 대표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친필 사실 확인서로 검찰의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가 확인됐습니다.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 압박을 통한 사실 조작을 반드시 막아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.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. 대북 송금 의혹의 진실은 물론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다소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? 참 우리 쪽 야당 쪽에 가해지고 예. 있는 많은 의혹들의 사건 전개를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 표현에 의하면 스토리 전개 라인을 보면 예. 계속 확 전개가 바뀝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이 쌍방울 건에 대해서 애초에 의혹이 불거질 당시를 떠올려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사실 시작됐거든요. 그러면서 해외에 도주했던 쌍방울 회장을 긴급 소환을 하게 됩니다. 근데 2022년 9월 달에 그 쌍방울과 관련돼 있는 대북 송금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예. 검찰발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. 800억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. 약 100억에 해당하는 이 돈이 쌍방울 층에서 대북으로 송금을 하면서 히토류 등 광물 등의 그 사업에 쓰이는 돈으로 넘어갔고 그것으로 주가가 부양됐다. 그러면서 1,500억 이상 플러스 알파의 주식의 차익을 얻었다라는 기사들이 쫙 나옵니다. 그러면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들이 그려져 있거든요. 근데 이후에 갑자기 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이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500불, 800불이었던 것이 쪼개져서 500불과 300불로 나뉩니다.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죠. 예. 도지사가 방북을 할 때 잘 봐달라는 그런 대금으로 쓰인 것이 300불이 아닌가라는 의혹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그 당시 평화 부지사였습니다. 부지사는 쌍방울 회장과의 기본적인 그 관계, 이전에 이화영 이 지사가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북 전문가거든요. 이 사업과 관계된 의논을 하다가 그냥 나중에 이재명 지사도 방북할 수 있을 때 잘 해결될 수 있는 일들 좀 신경 좀 써봐달라는 진술 하나를 놓고 이렇게까지 이재명 지사를 엮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 오락가락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교정을 하고 싶은 것이 이화영 이 본인이 쓴 자필 편지 아니겠습니까? 예. 본인은 검찰에서 어떤 다른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라는 이 편지가 결국 증거가 될 수 있다. 예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불과 며칠 만에 검찰에 진술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그 내용이 불과 며칠 만에 친필 서신에서는 아예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변호사비 대회에서 대북 송금으로 넘어갔느냐 그런 예. 부분은 제가 수사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마약사범을 수사를 시작했어요. 근데 얘가 마약만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강도나 살인을 저질렀어. 그러면 그걸로 수사를 전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게 불법적인 거면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은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그 완강히 거부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이 대표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변호인도 인정을 했던 걸로 돼 있어요. 그러다가 그날 탄원서를 부인이 검찰이나 법원에 내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냈습니다. 예. 탄원서를 왜 민주당이 냅니까? 탄원서는 원래 검찰이나 법원에다 이게 아닙니다. 한번 살펴주세요라고 내는 건데 민주당의 탄원서를 냈고 민주당이 발표를 했어요. 그리고 그 부인께서 이화영 씨를 만난 걸로 돼 있잖아요. 그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남편의 아닙니다라고 바뀐 거예요.
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야 저게 그 정상적인 본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바뀐 거야?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예. 혹은 설득에 의해서 바뀐 거야?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진실이 뭔지는 아직도 예.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법정에 가면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, 애초의 진술 혹은 번복한 진술, 예. 그리고 부인과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진술이 다 논란이 되겠죠.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SNS에 올린 글 내용 보시죠. 네, 법꾸라지처럼 꼼수를 부리며 빠져나갈 궁리의 본들, 범죄의 늪에 빠져 썩은 동아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이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혼자 버텨주면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사면을 해주고 좋은 자리 주겠다. 이렇게 회유하다 한 건가?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이화영, 이재명 브라더스 범죄 궁합이 기가 막힐 지경이다.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. 회유한 거 아니냐?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한 부분이 의심이 간다.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지금 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? 현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고요. 저희가 얘기하는 검찰의 힘이 막강한 그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여기서 회유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,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꿔줄 수 있냐, 회유할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. 오히려 이재명 지금 대표 측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무슨 회유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. 그리고 애초에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건 검찰발 언론 플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변화한 모습은 없었는데 예.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지금 어디서 그 내용들을 들었는지 저희가 물어야 된다라고 따지고 있습니다. 예. 김기현 대표가 제기한 이른바 회유설, 그건 어떻게 그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? 아니 그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. 본인들의 마음과 양심이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정황적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았나. 그 예를 들면 그 진술을 바꿨으면 분명히 바꾼 진술서도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다음에 또 입장을 바꿨으면 또 입장을 바꾼 그런 편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정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. 예, 법정 진술이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이제 뭐 검찰 진술과 자필 뭐 진술서에는 좀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